추석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시험도 임박하니까 썰렁해졌어요.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길지만 점수들이 의외로 다 좋으시네요. 3회차보다 많이, 3회차보다 모르셨는데. 네. 좋은 사람 같아. 나머지 공부해서. 나머지 공부해서. 15번 다음 보기 중 부동산이 A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부동산이 A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 A 소유 부동산의 B가 문서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이전 등기를 하자 A가 B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B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다. 그래도 A 소유죠. 그건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말소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B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갑은 A는 소유권에 터잡아 말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A 소유입니다. 기억은. 이행 판결하고 같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행 판결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등기를 넣은 게 달라. 그 이행 판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니은 비소유 부동산이 경매에서 A가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했어. 그럼 A가 소유권 취득하죠. 디귿 비소유 토지에 대해서 B 사망 후에 상속인은 나타나지 않아서 국가에서 무주의 부동산으로 처리해서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으로 지정했으나 그 상속인 A임이 밝혀졌다. A죠. 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뭐예요, 우리 친일파 후손들. 이거 아니에요. 예? 친일파 후손들이 안 나타나니까 광복하고 나서 쪽팔리니까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귀속을 했다가 나중에 다 찾아갔잖아. A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리얼 비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A가 B를 상대로 이게 이행 판결이야. 이게 리얼이 이게. 예. 매수한 A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아직 A 소유가 아니야. 이것은 빼야 되죠. 리을은. 미음. A는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A가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 근데 취소 전에 B는 이 부동산을 C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자, C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C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C가 뭘 취득했어? 저당권.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되지요. 저당권자는 선이라면 보호되지만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A한테. 그럼 결국 답은 1번. 이렇게 되죠. 16번. 물권적 척벌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두 개만 고르. 옳은 것을 두 개만 고르래요. 네. 왜 두 개라고 못을 박았을까요? 옳은 게 두 개밖에 없겠지요. 기억. 갑은 자기 소유 목걸이를 거리에서 분실하고 이 목걸이를 을이 주어 3개월이 경과한 상태다. 유실물을 습득했네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할 수 있지요. 근데 점유권에 터잡아서 반환 청구 못해요. 왜? 침탈이 아니니까.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아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아직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공고 6개월이 지나면 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갑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을이 갑의 점유를 침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억 옳은 지문이네요. 니은 을은 갑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뒤 사망했어요. 자, 을이 갑의 자전거를 훔쳤으니까 침탈이죠. 을의 상속인 병은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은 선악불문하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죠. 되잖아요.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도둑놈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상속인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침탈했는데 상속인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니까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하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점유권에 터잡은 건 조심하실 게 1년 지나면 안 되죠. 다행히 2개월 뒤라고 돼 있으니까.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니은 X. 디귿.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취. 을이 침탈했네요. 다시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 참 가지가지하네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자, 을 병에 대해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 못해. 못하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는 못해. 왜 못해?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을은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었어요. 그걸 병이라는 도둑놈이 침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하고 뭐 8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점유권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니까. 디귿 틀렸고 어쨌든. 리을.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다음에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의 무과실로마에서 했으니까 병은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게 인정되죠. 이건 알죠 우리가. 도둑놈으로부터 도둑놈인 줄 모르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소유권에 터잡아서는 왜 반환 청구 못해요? 병이 선의 취득했으니까. 점유권에 터잡아서는 침탈자의 을이 침탈했죠.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병은 침탈자의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러니까 점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를 제가 맨날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선의 특별 승계인이니까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리을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거 2개. 기억 리을. 편안한 마음으로 미음은 확인해 주면 돼요.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 갑은 을에게 공작물 철거 요구할 수 있고 을이 무단으로 했으니까 고의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의 토지가 을에 의해서 침해된 거죠. 그러면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1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돼요. 197조 1항. 그 다음에 2항은 2번은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죠. 언제부터? 소 제기시부터.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 제기시부터. 3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켜서 회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타주 선의는 전손해배상이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하면 되지만 악의 점유가 있거나 또는 선의 타주는 전손해배상이라. 202조. 4번은 선의라면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 할 필요 없죠.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무과실. 아이 귀찮아. 선의는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죠. 이때 선의라면 과실이 없든 있든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건 별배. 무과실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무과실이니까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 선의점자는 과실치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한테 과실이 있다면 일부러 한자를 제가 끼워 넣었어요. 실전에서는 한자 안 끼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 4번 X. 5번 선의점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의점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이익이 되므로 그 필요비니까 뭐예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X. 안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하나도 안 어렵죠. 18번 주의투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주의투지 통행권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통행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예? 주의투지 통행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첫째,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로로 접하게 됐다. 그럴 때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2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3번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 철거돼야 되죠.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어. 그래도 철거돼야 된다 그랬어요. 4번 손해보상하라. 유상을 원칙으로 하죠. 5번 토지의 명의신탁자나 토지의 불법점유자 통행권 인정? 안 돼. 통행권 인정 안 돼. 불법점유자 또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집에 오른쪽 맨 위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돼 있네. 지금 봤네. 예. 그렇죠? 편집 틀이 그렇게 돼 있죠.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전원 합격. 19번 취득 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유 길지요. 네. 천천히 읽으면 돼요. 1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 즉시 완성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빨리 그리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건 예컨대 갑소유 땅이 있고 병소유 땅인데 이게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둘이 공유로 등기돼 있는데 딱 특정해서 점유 사용을 수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에 관한 취득시가 완성됐어. 여기를 을이 점유했어. 여기를 20년. 그럼 이전 등기 처권이 생기죠. 자,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이 양도가 됐어요. 이게 이전 취득시가 완성된 다음에 이게 정액에 넘어갔어요. 을의 입장에서 소유자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라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는 거고요. 바뀌지 않은 거라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산점 임의 선택에 문제가 걸려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있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을이 여기를 점유해서 20년이 지났는데 등기하기 전에 이게 팔렸을 때 을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내관계인지 대외관계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대내예요, 대외예요? 대외죠. 대외라면 공유죠. 그럼 공유 토지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공유 토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죠. 그렇죠? 대외. 2번. 자,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도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되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 상실이 뭘까요?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준 경우. 이때 시효이익, 즉 이전 등기 청구권의 포기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거죠. 2번이요. 길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더 나아요. 그렇죠? 찬찬히 읽으면.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근데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라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상속인은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은 소유자의 이전 등기 의무도 상속받으니까 시효완성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채권이 생겼는데 얘가 이걸 정에게 승계시켜줬을 때 얘 스스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는 있어요. 얘 스스로가. 얘가 다시 20년이 되면 얘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을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점유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정은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해서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위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면 그냥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안 된다. 5번은 점유자가, 자, 이건 두 가지 비교하시라 했어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얘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가 된다 그랬어요.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따위를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자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5번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했어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타주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질문이죠. 20번에 1번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아니에요. 균등 추정될 뿐이에요. 지분 비율은 약정을 통해서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정해질 뿐이고요. 그게 알 수 없다면 균등 추정되는 거지 항상 균등한 것은 아니죠. 2번은 267조에서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랬습니다. 3번은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상한한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X.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어느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분은 어때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분 처분 속에는 담보권 설정도 들어가니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신이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5번. 공유물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수익 부담도 지분 비율로,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가. 변경이니까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공유 지분 과반수. 이런 거 가끔 잘 속으세요. 가끔이 아니라 빈번하게 잘 속죠. 공유자 대가리수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21번에 1번 지상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되 유상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2년을 연체했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소멸 청구하기 전에 잽싸게 지상권을 팔았어. 팔 수 있죠.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갑이 야!
옛날에 을이 2년 연체했어.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 지료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의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돼 있다. 제가 그래서 아예 단순화시켜서 등기돼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돼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2번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최근 트렌드라 그랬어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나대지의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지상권 유효라 그랬어요. 우리 판례 할 때. 근데 담보 목적이에요. 따라서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3번은 뭐 징글징글하게 말씀드렸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상권자가 2년 연체했을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된 지료를 합하여 2년분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분 이상이어야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입에 단내 나도록 말씀드렸어요. 3번 틀렸죠. 4번은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상 법정사건 인정되죠. 단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뭘까요 이거? 4번의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뭘까요 이거? 토지 임대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4번 옳은 지울이죠. 자, 법정사건 5번. 법정사건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 번 그려드렸습니다.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어요.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근데 얼마를 줘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래서 결정은 토지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가 만나서 협의로 결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조심하셔야 그랬어요. 결정이 되기 전에는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지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도 있을 수 없고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이 일단 되면 결정 효과는 소급한다 그랬으니까 이때 지료 연체를 따질 때는 결정 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후에 걸쳐서 지료 연체를 결정한다 그랬죠? 아까 2년 이상 지료 연체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한 거는 합산 안 해요. 근데 요거는 후에 걸쳐. 5번은 위에 거죠.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는 있을 수가 없다. 틀린 것은 3번. 22번. 22번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보니까 뒤에 특별법이 다 전멸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7번하고 아까 그 무건 내린지 뭔지 보니까. 예? 많이 속으셨더라고요. 7번. 7번은 답안지 내신 분 중에 딱 한 분만 맞추셨던데 보니까. 예. 7번요? 네? 맞췄는데. 그러세요? 한 분. 22번 전세권에 관한. 남들 다 틀린 걸 맞추시면서. 남들 다 맞는 거 틀리시면 어떡해. 22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뭐였죠?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부로서 전세금지급부로서 전세권 등기하면 되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세 부동산을 설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남편을 할 수는 있어요. 썰렁하지요? 반응이 없네. 네. 부인 안 돼요? 남편은 돼요? 네.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니은은 전세금은 뭘 담보해요?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설정자가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1억을 전세금을 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목적 부동산을 멸실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3천 손해가 생겼어요. 이거 깔 수 있죠?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합의를 봐야 된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빌려줬어요. 2천 대여금. 이거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설정자 깔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세금은 뭐만 충당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채권, 이위 채권까지 상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직접 이한테 1억 내놔라 갔어요. 이때 설정자는 3천 까겠다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3천은 깔 수 있죠. 근데 2천 빌려준 거 이것도 까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그게 니은이에요.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 외의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 채권 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까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디귿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전세권에 있죠. 자,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전세권과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정갱신이에요. 두 번째로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설정자 및 새로운 소유자에게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옳은 지문이죠? 자, 리얼.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죠.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또 하나, 존속기간 중.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안 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이거 지워야 돼요.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리얼 틀렸고. 확정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건 안 되고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된다. 미음은 전세권이 세 번째 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얘는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못하지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 단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근데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이 다 존속한다니까 틀렸죠. 용익물권적 권능은 지워야지요. 쉽게 생각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얘는 더 이상 목적물로 사용식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권적 기능은 남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음 틀렸지. 틀린 거 몇 개? 두 개. 리을 미음 두 개. 두 개를 맞췄는데 어떤 게 틀렸는지 몰랐죠? 네, 그래도 맞춰요. 그래도 맞춰요. 그게 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 실전에도 그렇게 돼요. 실전에서. 몇 개 돼요. 그렇게 맞추는 게. 본인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시험 보고 답 맞추기 전에 이런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답을 맞춰보면 우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5시 가다만 나올 때까지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맞춰볼 때까지는. 2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유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 갑소유 땅에 저당권 을이 있어요. 근데 변제가 됐어요. 변제가 되면 말소돼야 되죠.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무효죠. 무효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똑같은 돈을 빌려줘. 그러면 원래는 을등기 말소하고 다시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럼 말소 등기 신청 한 번 하고 설정 등기 신청을 2번 해야 돼. 그러니까 돈 2번 되는 게 짜증나. 등기소도 일거리가 2번 생겨. 에이 한 번에 뭐 변경. 이런 무효 등기 유형도 인정된다. 물론 병이 채권이 없으면 이것도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무효 등기 유형도 인정된다. 2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한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보통 이건 뭐야? 내가 대신 이행하겠다. 이행인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번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행인수인 경우도 있고요, 병존적 채무인수인 경우도 있어요. 이행인수인 경우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병존적 채무인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이행인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히 OX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안 내요. 일단 뭐 다른 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3번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설정자가 주로 채무자겠죠? 나 1년분만 갚겠소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의 제한, 즉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죠. 언제 확정돼요? 신청시. 확정되면 뭐하고 같아져?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일반 저당권으로. 5번은 이런 경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 토지에 부합물 아니죠. 종물도 아니죠.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매법원이 이거를 부합물, 종물로 보고 경락 허가 결정을 했어요. 경락이는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안 된다. 5번이 완전히 틀렸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번 답을 딱 고르시면 됩니다. 24번 공동저당이라고 돼 있고 공동저당은 368조 1항에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하는 거 하고 2항에 이시배당할 때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인정하는 거 하고 두 가지. 다만 이게 적용되려면 둘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채무자 소유. 근데 어쨌든 동시배당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들을 위해서 무슨 배당한다? 안분배당한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한다. 2번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돼 있죠. 하나가 채무자 하나가 물상보증인 이런 말 없죠. 그럼 둘 다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께 있고 또 채무자 소유가 있는데 공동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이게 먼저 경매됐다. 얘는 다 받는다. 얘는 이렇게 대위한다. 얘가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대위할 수 있다. 이게 362조 이하. 그런데 3번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병토지가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채무자 소유 목적물과 물상보증인 소유 목적물이 있는데 여기 공동저당권자 갑이 있었는데 이게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대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은 을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음에 을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이게 경매가 됐어요. 이게 먼저 경매됐어요. 이게 여기에 후순위 권자 A가 있어. 얘는 이렇게 대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인데 동시 배당한다. 안 분배당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걸 물상보증인 소유 경매대가에서 배당한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25번 1.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 2. 승낙기간을 정했고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았어. 따라서 기간 내 철회 못하죠.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요. 3. 청약에 대한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문제가 생겼어. 승낙자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어. 사고에 의한 연착이죠. 근데 청약자가 통지를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연착하지 않은 거고 계약은 성립하더라 말이죠. 그렇죠? 4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죠. 단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여기에 청약자가 다시 승낙했다. 계약은 성립한다. 4번이 틀렸죠. 5번 격제사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시. 4번이 틀렸고요. 26번 1번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해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때의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2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죠. 2번 동시항변권은 행사되어야 본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있다.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항변권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는 쌍무계약상 채무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발생하지만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고유한 대가관계는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생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야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주기로 하자라고 쌍무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도 이행상 결련상 때문에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4번은 쌍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럼 1번이 뭐예요?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해서 채무자주의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어떤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험부담에 관해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1번에 보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일방 채무가 어떤 사유로라고 되어 있죠? 귀책 사유 없이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1번이. 그럼 위험부담이. 근데 이 어떤 사유로 속에는 귀책 사유가 없는 위험부담도 들어있고 채무 불이행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위험부담으로 가서는 안 되죠.
조심하셔야 되죠. 1번이 우리 민법은 쌍모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해서 채무자주의를 체크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라고 해야 요렇게 바뀌어져야 옳은 지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요 속에는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는 것도 들어있고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X 이렇게 되죠. 결국 옳은 건 4번이네요. 4번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번은 선이행 의무가 하항변권에 생기는 거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 도래. 그랬죠? 선이행 의무인 채무자가 즉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행사하는 것은 신익치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된다. 옳은 것은 4번. 27번은 그냥 골라지죠. 제가 동생관계 아닌 거 5개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왔네. 5번.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동생관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답은 5번. 5개 외우자 그랬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보증권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마지막으로 요거 동생관계 아닌 거 딱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답은 5번. 됐죠? 네. 28번 또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